38번 문제 별표. 게슈탈트 집단 상담의 기법과 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신체 활동 과장하기. 신체 활동 과장하기. 이것은 우리가 신체 언어로 보내는 미묘한 신호와 단서를 잘 지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체 활동 과장하기는 신체 자각이라든지 또는 과장 실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신체 활동 과장이 같이 연결될 수 있어요. 신체 활동을 과장하는 것. 그래서 신체 언어가 뭐예요? body language, 몸짓이잖아요. body language로 보내는 미묘한 신호, 단서, 그것을 잘 지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신체 자각이 알아차림과 연관성이 있는 거 아시죠? 알아차림, 각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게슈탈트에서 쓰는 거 맞고요. 순회하기가 있습니다. 순회하기는 차례로 돌아가기라고 합니다. 차례로 돌아가기, 동의어 써드리고 있어요. 자, 순회하기는 집단원들이 뭐하면서 돌아가면서 평소에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순회하기, 차례로 돌아가기가 됩니다. 맞습니다. 환상대화법이 있습니다. 내적 분열과 궁극적인 성격을 통합하여 자각하는 것인데요. 자, 환상대화법은 자기 부분과의 대화라고도 합니다. 자기 부분과의 대화라고도 합니다. 환상대화법. 그래서 내적인 분열과 궁극적인 성격을 통합하여 지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조성법이 있는데요. 연결조성에서 이 조성이라는 단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연결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연결조성법. 이게 뭔지 아세요? 조형, 행동형성법이라고 하죠. 조형, 행동형성법이라 하죠. 이것은 어디에서 쓰죠? 행동주의 기법에서 쓴다. 행동주의 기법에서 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벌써 틀렸죠. 연결 조성은 틀렸고 미해결된 상황을 끊어요. 현재 상황과 통합하여 인식한다. 현재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기의 체험에 초점을 두는 것과 연관성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체험에 초점을 둔다. 이것도 일종의 알아차림 기법 중에 하나죠. 알아차림을 위한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꿈 작업이 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요. 그것이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재현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것처럼 재현하는 것을 꿈 작업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꿈의 분석과는 다릅니다. 꿈의 분석은 프로이트와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꿈의 분석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8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동의어 또는 유사어를 써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게슈탈트 집단 상담 기법, 이거는 청소년 집단 상담의 이론과 실제에서도 나왔잖아요. 기법적인 측면들이 잘 나오는데 집단에서 쓰는 것들이 좀 다릅니다. 집단과 1대1로 쓰는 것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집단에서의 내용들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4번이 답이고요. 3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39번 문제는 좀 쉬운 문제인데, 자, 39번 문제는 집단 상담을 위한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라 하죠. 자, 사이코 드라마에 4요소가 있습니다. 필요치 않은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연출자 있고요. 집단 상담자가 연출자 역할하고 작가는 없죠. 주인공이 있고요. 집단 성원 중에 한 사람, 보조자, 그 다음에 관객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4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는 자신과 타인 나왔고요. 모두에게 알려진 부분을 넓혀 인간관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이 모르는 나를 탐구하게 하는 활동은 무엇에 근거한 건가? 아시죠? 조아리의 창입니다. 자, 조아리의 창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개 영역이 있습니다. 공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의식적 영역이라 합니다. 자, 무의식 영역이라 합니다. 무의식 영역, 그 다음에 은폐 영역, 미지 영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의식 영역을 맹목적 영역이라고도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맹목적 영역이라고도 해요. 자, 여기 무의식적 영역인 맹목 영역과 그 다음에 은폐된, 우리가 은폐하면 숨겨진 영역이라 하거든요. 숨겨진 영역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신과 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과 타인. 그러면 자신, 그 다음에 타인 이렇게 두 가지로 하면 되겠죠.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나. 그게 바로 공개 영역이고요. 미지는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나.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가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은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숨기는 거거든요. 내가 숨기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그러나 타인이 모르는 거죠. 나는 알지만 타인이 모르는 나. 이게 은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알지만 타인이 모르니 숨겼기 때문에, 즉 은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의식 영역은 뭐냐면 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타인이 아는 나. 이게 바로 이제 무의식적 맹목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자신과 타인에 해당되는 이 네 가지도 어떻게 해서는 출제될 수 있으니 알아두십시오. 40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1번 문제는 집단상담 회기 계획, 집단상담 회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중후반, 집단상담이에요, 여러분. 중후반 회기보다 초반 회기에는 집단 지도자가 개입할 일이 적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초반에는 집단 상담자가 개입하는 게 많죠. 초반에는 개입하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중반에서는 거의 이제 집단원들한테 거의 맡기는 형태고, 후반에 이제 다시, 후반에 다시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중후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후반은 집단 상담자가 개입하는 게 좀 적고요. 초반 회기는 많다라고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기억은 탈락입니다. 한 회기 동안 너무 많은 활동을 계획하여 집단원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적어지면 안 되겠죠? 네. 너무 많은 활동을 한 회기 동안 계획해서 집단원들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고 에너지 수준을 고려하여 회기당 활동을 계획해야 되겠습니다. 과제를 수행하지 않거나 결석한 집단원을 위한 계획도 수립해야 될 겁니다. 별도로. 자, 회기를 계획할 때 초반, 중반, 후반의 회기들 간의 차이에 염두에 둘 필요 없나요? 염두에 둘 필요 있죠. 가장 긴 게 뭐예요? 회기 계획할 때 회기들 간의 차이라 그랬으니까 회기들 간의 차이, 이 중반이 가장 길 거예요. 가장 긴 회기가 되는 것이 바로 중반이거든요. 이런 것이 가장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중반에 어떻게 할 것인지, 후반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차이점에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 탈락, 기억 탈락,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41번에 옳은 것 찾기. 니은, 디귿, 리을 3번에 있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